여기서부터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게요. 열려져 있었던 파일은 다 닫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7번 JSP에서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JSP 8번이라고 할게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8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디폴트로 놔두시면 되고요. 넥스트. 그다음에 패스에서도 굳이 뭐 바꾸실 필요는 없으시고 여기만 조금 바꿀게요. 웹.xml 파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블릿이나 서블릿 설정할 때, 그리고 필터 설정할 때,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할 게 필터죠. 필터 설정할 때 그때 웹.xml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웹앱이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finish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프로젝트 구조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의 구조는 다 아시죠? 자바 리소스 부분과 그다음에 웹앱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우선 메인이라고 하는 서블릿 먼저 좀 만들까요? 메인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서블릿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rc 폴더 밑에서요. 폴더 밑에서 패키지 먼저 만들까요? 패키지 만드시고 패키지는 edge.web.jsp 8번 컨트롤러 edge.web.jsp 8번 컨트롤러 이렇게 하시고요. 네, 패키지 만드셨으면 그 밑에서 서블릿 클래스 만드시면 돼요. 서블릿은 메인 서블릿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라고 하는 건 뺄게요. 그냥 서블릿이라고 할게요. 넥스트 해주시고요. 여기 URL 매핑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은 변수 이름처럼 생각해서 소문자로 첫 글자 소문자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메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넥스트에서는요 get 메서드만 만들게요. 다른 거 만드실 필요 없으시고요. get 메서드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finish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요. 여기 배열이니까 하나 더 추가해도 상관없죠. URL 패턴스는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여기도 로그를 하나만 넣을게요. main 서블릿 점 to get 이렇게 하고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JSP로만 넘겨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request 점 get request dispatcher 그리고 forward request response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죠. 전부 다 인터페이스 죄송합니다. JSP는 전부 다 웹 INF 밑으로 보낼 거예요. main.jsp 아니면 뭐 인덱스라고 할까요? index.jsp 이렇게.
네, 일단 여기까지를 우선 이 페이지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웹 서비스를 서버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run on 서버를 먼저 할게요. run on 서버, 그다음에 finish, restart까지를 먼저 할게요. JSP는 조금 이따가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localhost JSP 8번. 여기 보니까 메인이 안 써져 있네요. 그죠? 메인이 안 써져 있어요. 근데 파일 JSP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면 컨트롤러는 호출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쵸? 로그를 볼까요? 로그를 보시면 메인 서블릿의 두 개 메서드가 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출이 되어 있고요. 자, 왜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를 메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쪽에 메인을 더 추가를 해서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404인데 똑같이 index.jsp를 찾지 못한다고 나오죠. 서블릿은 똑같은 서블릿이 호출이 됐죠. 요청 주소가 다른데도 똑같은 서블릿에 두 개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그렇죠? 여기를 메인을 넣거나 메인을 넣지 않거나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청 URL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블릿이 처리할 수 있는 요청 URL은 두 가지 종류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거는 그 JSP 5번, 8번인가요? 8번. JSP 8번 밑에 루트라고 하는 의미랑 똑같은 거고요. 비어있는 게. 그 다음에 얘는 JSP 8번 밑에 루트 밑에 메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URL을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런 서블릿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웹 INF 밑에서 JSP를 만드는 거예요. JSP 이름은 여기서 뭐라고 만들기로 했냐면 index.jsp로 만들기로 했죠. 인덱스. 그래서 여기를 index 이렇게 해줍니다. 새로운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finish 하시면 되겠죠. finish 하시고 타이틀은 지금 저희가 8번이죠. JSP 8번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타이틀 우선 하나만 넣을까요? 메인 페이지 넣을까요? 아니면 얘를 div 안에 넣을까요? div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다시 한번 div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클래스 컨테이너 플루이드 넣어보고 여기는 클래스 전보트론이었죠. 텍스트 센터. 이러면 되게 페이지가 커다랗게 보이겠죠. 커다랗게. 그러면 새로 고침해 보시면 네, 이렇게 메인 페이지 하면서 보이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메인 페이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메인 페이지를 보여드리려고만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필터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터라고 하는 걸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만들었을 때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필터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건지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다 동작 되시죠? 그렇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요청 주소를 요청을 하면 서블릿 클래스에 두 개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get에서는 JSP로 보내서 JSP가 이런 내용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여줄 것이다. 자, 이번에는요. src 폴더 밑에서 새로운 패키지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dd.web.jsp 8번에 필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필터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요. 메뉴 중에서 뭐가 뜨냐면 우리가 그동안 서블릿 위쪽에 필터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필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메뉴가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크리에이트 필터라고 메뉴가 뜰 거예요. 크리에이트 필터. 만드는 방법은 만드는 거는 되게 비슷해요. 여기 슈퍼 클래스가 자동으로 안 붙나요? 잠시만, 좀 이상하네. 슈퍼 클래스가 자동으로 안 붙나? 필터. 슈퍼 클래스가 없군요. 그럼 이따가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 만드는 혹은 클래스나 혹은 서블릿을 만드는 메뉴랑 비슷해요. 클래스 이름 넣어주고 슈퍼 클래스가 누군지 써주고 필터의 이름이 뭔지 써주고 이런 메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간단하게 테스트 필터라고만 할게요. 테스트 필터라고 해주시고요. 얘가 상속받는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여기 검색을 해볼게요. 브라우즈 검색을 하시고요. 슈퍼클래스 이름 자체가 필터예요. 잠시만요. 필터가 안 보이네요. 자바X 서블릿에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서블릿에 필터가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좀 이상하다. 그냥 일단 일단 슈퍼 클래스 넣지 말고요. 슈퍼 클래스 넣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피니쉬를 할게요. 넥스트에서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보이는 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피니쉬를 먼저 할게요. 피니쉬를 먼저 하고요. 헐 그냥 들어가네요. 필터라고. 슈퍼 클래스 지정하지 않았는데 여기 이게 죄송합니다. 클래스가 아니라 저기 그거였었어요. 뭐 했었냐면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임플러먼트.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네, 그냥 그 클래스 이름만 주고서요. 그냥 딱 만드시면
만드시면 필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라고 선언하고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 웹 필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서블릿 만들 때랑 비슷하죠. 서블릿을 만들 때 서블릿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서블릿이 처리하게 되는 요청 주소들을 처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이 안에 무엇을 줄 수가 있냐면 필터 네임이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고요. 필터 네임이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URL 패턴즈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어요. URL 패턴즈가 문자열 배열이어서 여기도 중괄호를 하는 거예요. 중괄호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필터 이름은 그냥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URL 패턴이 어떤 URL들을 처리할 때 컨트롤러보다 필터가 먼저 적용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어플을 보면 우리 어플은 딱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루트로 들어가느냐 메인으로 들어가느냐 그 두 개밖에 없죠. 필터링 할 수 있는 URL도 지금 현재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일단 이렇게 두 개만 일단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필터를 만들 때 필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필터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지워버릴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필터 클래스는요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인터페이스 구현해서 만들어야 되고 생성해야 되니까 디폴트 생성자 만들어주고 있는데 할 일이 일단은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할 일이 없으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오버라이드, 이거 지금 오버라이드거든요. 오버라이드라고 써볼까요? 동작하죠. 디스트로이, 그 다음에 do filter, 이것도 오버라이드예요. 오버라이드고요. 뭔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것들이 되게 많죠, 지금. 그 다음에 init도 오버라이드예요. 오버라이드. 이 세 개의 오버라이드가 무조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무조건. 왜 만들어졌을까요? 생성자 이외에 디폴트 생성자 이외에 나머지 메서드 3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라도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디스트로이를 빼버린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디스트로이가? 설마 디폴트 메소드인가? 디폴트 메소드였나 보군요. 문서를 안 본 지가 오래돼서. 두 필터는 안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참 두 필터 그리고 init도 디폴트였구나. 자바 문법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클래스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을 하셔야 돼요. 클래스를 상속받는 경우랑은 다릅니다.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클래스인 경우에는 클래스가 메서드들을 전부 다 구현하고 있을 거예요. 그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이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선택사항이에요. 필요한 경우에만 오버라이드를 하면 되죠. 그쵸? 우리가 서블릿 클래스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임플리먼트가 아니라 상속받는다. 코드를 보여드릴까요? 메인 서블릿을 보시면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속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아무런 메서드가 없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오버라이드 하는 메서드가 아무것도 없어도 상속받는 클래스로서 제대로 동작을 해요. 그렇죠? 두 get을 만들든 두 get을 만들지 않든 두 포스트를 만들든 두 포스트를 만들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상속을 받을 때에는. 그런데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땐 다르죠. 여기는 임플리먼트 구현하다죠. 구현하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거는 인터페이스 이름이죠.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는 다르죠. 왜? 인터페이스에는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추상 메서드는 반드시 구현을 해야지만 클래스가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가 돼요. 그렇죠? 제가 아까 필터가 클래스였는 줄 알았는데 인터페이스였었다는 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필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인 경우에 반드시 구현해야 될 게 뭐냐면 두 필터예요. 두 필터. 이 두 필터는 필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서드예요. 추상 메서드. 그래서 얘는 없으면 안 돼요. 얘는 없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닛이나 그리고 디스트로이와 같은 메서드들도 있는데요. 있는데 얘네들은 필터에 만들어져 있어요. 코드가 보일까요? 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얘네들은 디폴트 메서드일 거예요. 추상 앱스트랙트 메서드가 아니라 그 바디가 구현되어져 있는 디폴트 메서드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오버라이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에요. 선택. 요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디스트로이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닛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필터 객체가 생성된 후 그 여러 가지 환경 설정 정도. 필터 환경 설정 정보들을 읽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호출되는 메서드. 이 메서드는 언제 호출이 되냐면 생성자 호출된 다음에 호출이 됩니다. 필터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된 다음에 호출이 되고요. 순서가 중요한데 위쪽에 보시면 두 필터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이 두 필터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 전에 실행이 됩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만든 거는 테스트 필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init 메서드가 언제 호출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두 필터에서도요. 뭐 여기다가 뭐 코드를 넣어라 뭐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도 로그만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테스트 필터 두 필터 메서드 호출 이렇게만 할게요. 이 두 개의 로그가 언제 출력이 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두 필터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과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이 언제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destroy가 있었어요. 이 destroy는 what's it?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필터 객체를 생성된 필터 객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소멸시킬 때 호출하는 메서드. 그러니까 필터를 없애버릴 때 호출하는 메서드고요. 여기서는 얘가 테스트 필터죠. 필터.destroy. 필터는 언제 소멸이 되냐면 웹서버가 종료될 때 필터가 소멸이 돼요. 웹서버가 동작 중이면 필터는 소멸되지 않아요. 뭐 강제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자, 그런 내용들을 볼게요. 저희가 지금 한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필터 클래스를 만들고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필터에 대한 설정해주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메서드들이 있었는데 destroy가 있었고요. 두 필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init이 있었어요. 일단 서버를 재시작을 일단 종료를 한번 시켜볼게요. 스탑. 종료시켜보세요. 종료시킬 때 어떤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destroy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네. destroy 메서드는 언제 호출되냐면 여기 로그를 보시면 우리가 서버를 선택해서 여기 옆에 빨간색 버튼 종료 버튼이 있었을 거예요. 종료 버튼을 누를 때 destroy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죽을 때예요. 쉽게 얘기해서 서버가 다시 살아날 때는 얘가 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죽어 있으니까 이미 소멸되어 있으니까 얘는 호출되지 않아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서버 선택하고요. 시작시켜 보세요. 서버를 시작시켜 보시면 콘솔 창에 로그를 보시면은요. 빨간색 로그들은 전부 다 그 톰캣 서버에서 직접 출력하는 로그들이고요. 빨간색 점코들은 검은색으로 출력된 거 보세요. 테스트 필터 이닛이 호출됐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두 필터는 아직 호출된 적이 없어요. 두 필터는 호출된 적이 없고 이닛은 호출됐어요. 이닛.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생성자가 호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닛이 호출됐고 아직 여기는 호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버가 재시작이 된 다음에 서버로 들어온 요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버는 시작이 됐는데 접속한 브라우저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든 서버로 접속한 브라우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접속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JSP 8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메인 잠시만요. 서블릿 바로 들어갔네요. 바로 들어갔죠. 얘가 안 들어왔죠. 아, 이거는 여기 이거 쓰는 건가 봐요. 죄송합니다. 서블릿하고 조금 다르네요. 여기를 수정을 좀 할게요. 여기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쓰니까 저장하니까 조금 기다리니까 이렇게 호출이 되죠. 디스트로이 호출되고 이닛이 다시 호출됐죠. 이거 서버가 재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버가 재시작되는 과정에서 디스트로이가 호출되고 이닛이 다시 호출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메인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두 필터 호출되고 두 개 호출이 됐습니다. 필터에 대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끝난 다음에는 순서를 보시면 요청되는 순서들을 보시면 브라우저에서 어떤 요청을 이렇게 보내요.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내면 서블릿이 호출되기 전에 필터가 먼저 호출되고 있어요. 필터가. 메인으로 보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슬래시 뒤에 메인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를 해볼게요. 메인이라고 엔터를 해보면 순서가 똑같아요. 필터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get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이런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웹서버가 있어요. 톰캣이 실행되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앞에 애플리케이션 서버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필터가 테스트 필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요청을 필터가 먼저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요청을 필터가 다 필터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정한 녀석들만 필터가 동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필터가 그 자기가 받은 리퀘스트를 다시 누구한테 주냐면 서블릿한테 줘요. 서블릿 컨트롤러한테 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로그 순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필터가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필터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터는 뭐다?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리퀘스트를 서블릿이 받기 전에 이 앞에 무엇을 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필터 리퀘스트가 통과할 수 있는 뭐 공기정화 필터 혹은 뭐 정수기 필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필터가 모든 리퀘스트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정한 거에 대해서만 동작을 해요. 지정한 요청 URL에 대해서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요거 빠뜨렸었죠. 여기 이거 빠뜨렸었는데 이 뒤쪽에 있는 메인을 지워볼게요. 메인을 지워보고서 저장을 할게요.
네, 여기 지금 필터가 디스트로이가 되고 다시 이닛, 다시 시작이 됐죠. 필터 수정하고 조금 기다리니까 서버가 필터를 종료를 시키고요. 디스트로이, 소멸을 시키고 필터를 새로 이니셜라이즈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메인이라고 요청을 보내보세요. 요청을 보내면 필터를 거치지 않아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메인 서블릿으로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를 메인을 지워요. 메인을 지우고 이 상태로 요청을 해보세요. 이 상태로 요청을 하면 이번엔 다르죠. 필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서블릿으로 갑니다. 이게 필터에서의 URL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서블릿으로 가기 전에 리퀘스트를 실제로 처리하는 서블릿으로 가기 전에 그 필터를 거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터의 URL 패턴입니다. 서블릿에서의 URL 패턴은 서블릿이 어떤 URL들을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런 내용들이고 필터에서의 URL 패턴은 어떤 URL로 가는 요청들을 필터링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 그래서 필터가 어느 위치에서 동작하는지까지를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느라 요거 잠깐 좀 버벅대긴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요 정도